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고맙습니다. 그동안, 지난 몇 주 전이죠. 시험 본이라고 고생만 하고요. 경영지도사와 관련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을 맡고 있는 고학생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 39의 기출 총평과 더불어 해설을 우리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관계 39의 기출 총평과 관련돼서 우리 한 줄 논평을 한다면 우리 이제 39의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법률이 22개 나왔고요. 시행령에서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을 본 사람은 우리가 어려운 것보다도 사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 몇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10문제가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럼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는 법률이 몇 개예요? 10개가 되죠.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6개 법률,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2개 법률이 있고,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2개 법률이 있어서 토탈 몇 개예요? 10개가 우리가 되죠. 사실 10개 법률이라는 것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고, 그러면 상당히 이해보다는 암기식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 법률 22문제, 그 다음에 시행령 3문제, 시행령과 관련돼서는 좀 세밀하게 좀 우리가 했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요. 이해도보다는 단순 한계를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았다. 그러면 단순 한계라는 것은 조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요거죠. 용어와 관련돼서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제1조 목적이 나오고 제2조 뭐가 나오죠? 용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10개 법률에 대해서 제2조와 관련돼서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어는 우리가 법학에서 용어라는 것은 뭐예요? 용어라는 것은 수학에 갖다 대면 공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술 총평을 한다면 법조문을 잘 숙지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한편 법조문을 잘 숙지하지 않는 분은 상당히 어렵게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관계법령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우리가 가야 되는가? 역시 법조문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시험에 대한 코멘트예요. 앞으로 난이도에 대한 의견으로서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관계법령은 상위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중위 13문제, 하가 7문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과 관련돼서는 우리 요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몇 개가 5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영어를 감각적으로 익히면서 더더욱 뭘 해야 돼? 암기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늘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과 인간과 관련돼서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그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지문에 대해서 매번 우리가 반복해 주는 것. 이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점점 우리 경영지도사와 관련돼서는 시행령 쪽으로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 법률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법률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파트별 파트별 문제 출제 비중에 대한 의견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출제 문항이 39회 때는 3문제가 출제되고요.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중소기업 기술 핵심 촉진법과 관련돼서 3문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관련돼서 2문제, 소상공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3문제가 출제되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히 소상공인이 요즘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 앞으로 점차 요 소상공인법과 관련돼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문제 출제되고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문제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39문제, 39의 기출문제로서 기출문제는 25문제, 앞 25문제가 출제됐죠. 자, 제일 궁금한 것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험에 대한 코멘트,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앞으로 추세 및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 무조건 처음부터 외울 생각을 접근하지 말고 먼저 법의 큰 제목을 보고 그 흐름을 파악한 후에 세부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며 학습해야 하는 과목이다. 그렇죠. 역시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 법률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10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고, 또 하나 용어 플러스 자, 목차를 우리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목차. 우리가 목차를 암기하면 그 법의 체계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럼 목차는 용어를 암기하고, 목차를 암기하고, 거기에 이 법을 배우는 당위성은 뭐냐? 그래서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용어와 목차, 목적이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이렇게 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 요걸 잡아두시고. 그러면 저희가 조문을 읽을 때 어디가 포인트를 모르는 거니까 저와 함께 인가를 들어가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그걸 우리가 계속 반복해주면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는 25문제 무조건 만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법의 목차를 암기하고, 두 번째는 용어를 암기하고 그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5년에서 한 5개년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 보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 적어도 최소한은 25문제 중에서 22문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이해하는 학습 과목이다. 법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생소하고 출제 영역이 10개 법의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이 많다라는 거야. 법이 많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쉽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겠죠. 왜? 10개 법률인데 크게 나오겠어요? 세부적으로 나오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시간만 투자해 준다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 우리 만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 처음에 전체 법을 외우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출제 경향이 어떤지 분석하고 파악한 후 주로 출제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자격증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기출이 왜 중요해요? 이미 기출된 문제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그만큼 출제위원께서 그만큼 상당히 고심하고 냈던 문제가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죠. 기출문제는 돌고 돈다라는 걸 확인할 때, 그러면 시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지만 무슨 문제냐? 바로 기출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해커스에서 우리 뒤에 단원별 문제가 조금씩 있죠. 거기에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기출문제 기본서를 뒤에 있는 단원별 문제, 그게 다 기출문제겠죠. 그걸 분석한 사람은 아마 고득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모든 자격증의 포인트는 바로 기출문제다. 그걸 확인해 주세요. 그럼 기출문제가 분석되면 자주 나온 문제들을 저희가 스스로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선생님이 만들어진 요약집이 있다면 그걸 참고해도 좋은데, 요약집이 없다면 사실 우리 기본서, 중소기업 관계법령 기본서와 관련돼서 몇 번만
반복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에 대한 코멘트가, 시험에 대한 코멘트는 바로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달라. 이게 바로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경영지도사 관련돼서 그러면 저도 궁금해요. 중소기업 관계법령과 관련돼서 39의 기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자, 봅시다. 자, 중소기업기본법과 관련돼서 몇 문제가 출제됐죠? 예,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이건 뭐 우리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업무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정리해놨느냐? 제가 뭐예요? 자, OT와 관련돼서 OT 할 때 업무지원 제도 세팅을 우리가 좀 해줬죠. 이렇게 요약집을 만들어 가달라고. 그러면 39에 관련돼서 업무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중소기업 기본 법령과 중소기업 업무지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1번과 관련돼서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우리가 뭐예요? 정리해서는 뭐예요? 1월이, 매년 6월이 아니라 1월이겠죠. 1월 말까지. 자, 그러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 1월 말까지가 되겠죠.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와 관련돼서 누구한테 동시에 하려나?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그 다음에 및 국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숫자와 관련돼서는 통상 X가 되겠네요. 그러면 1월이 아니라 뭐예요? 6월이 아니라 1월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법을 분석할 때 미시나든지 또는 이라는 것이 이걸 뭐 분석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매년 1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동시에 국무회의겠죠. 자, 국무회의 및 동시에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결론적으로는 X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이렇게 되는. 자, 이번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나왔네요. 임기는 2년이 아니라 뭐예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하되. 제가 요 부분과 관련돼서 코멘트를 하실 때 우리가 특히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는 자, 질문도 우리가 들어왔어요. 주로 뭐예요? 3년이 많아. 3년이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좀 3자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예요? 기업을 할 때 적어도 3년은 우리가 3번은 한번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가 이제 뭐 과목의 공법은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니까 뭐예요? 오타, 타당성 조사는 공법과 관련돼서는 5년이 많고요. 특히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는 3년이 많다고 그랬죠. 요 3자가 많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임기를 2년으로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X가 되겠네요.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적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는 짱이 누구라고 그랬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겠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이적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3번은 어때요?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지방지적위원회직을 겸할 수 있다. 업무지원 제도는 정당성, 우리가 정확성, 공평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제도로서 지방지적위원회직을 겸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당한 권한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지방지적위원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고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역시 겸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우리가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장은 누가 되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선거 간청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안다면 정부 선거 간청이 알았다면 충분히 이 문제도 찍어서라도 우리가 맞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돼서 올해는 출제 경향이 떨어졌고요. 그러면 40회와 관련돼서는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돼서는 출제 가능성은 약간 희박해졌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그럼 사실 이 문제도 봐봐요. 자기가 여기 이제 우리가 경영 지도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여기 뭐 이해 문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게 그 법이야. 물이 흐르면 곧 뭐예요? 우리 흐르는 게 그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암기 이해도보다는 암기 이걸 1번 지문에 대해서 암기 사유가 발생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봤냐? 그러면 중소기업 관계 법령이 점수가 안 나왔다. 사실 뭐예요? 공부를 안 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임법 문제와 관련돼서 봅시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반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짱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요 지문은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자,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보죠.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기본이 되는 법이니까. 우리가 항상 행정법과 관련돼서 행정기본법이 있듯이 우리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도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다는 것.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이 되는 법의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제정과 개정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 3번 질문.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호일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정부죠. 그렇죠?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어때요? 맞죠. 그래서 맞고요. 자, 5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우리 질문하신 분들 아주 좋아요. 우리가 질문에 답변을 달아줬을 때 3년이 많다고 그랬죠.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매년. 요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3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실행해야 되며 정부는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요 2번도 상당히 우리가 수업을 들었고 인강을 한번 들으시라면 충분히 이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질문에 대해서 보죠. 자, 중소기업 기본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번 질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3번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 법령상 중소기업 정책심의위원회. 중소기업 모든 게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문제 3번과 관련돼서 하나씩 뜯어봅시다. 1번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오케이. 1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충분히, 우리 감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감각이라는 것, 감각. 이 감각이라는 것은 적어도 요 한번 읽어보시죠. 중지라고 그랬어요. 중지고, 이각이라고 그랬어요. 이각. 한자를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그럼 갈 것자예요.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 세 번이죠. 행하다 보면 이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중지, 이각이야. 그럼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적어도 중소기업 정책심의위원회 관한 설명경 3번만 봤다면 충분히 여기에 2번까지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1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너무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경영지도사와 관련돼서는 다 우리 지식이 있고 공부하는 공부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이겠죠. 경제학, 회계학이라든지. 근데 중소기업 관계법령과 관련돼서는 얕잡아 본단 말이야. 그러면 미루다 보면 미루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1차 시험이 이제 끝났으니까 2차를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1차를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관계법령을 요때쯤 미리 한번 잡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잡아놓으라고. 우리가 자격증 시험은 쉬운 거부터 먼저 잡고 어려운 것을 시험에 임박해서 정리해가는 게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아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1번 우리가 잭션이 있다면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요.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돼서 요거 20명. 20명인지 30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요거는 법조문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암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3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차관 이번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우리 정책심의회는 짬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결론적으로 X 두 군데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거고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결론 X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번에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는 실무조정, 분과위원회하고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죠. 그럼 실무조정위원, 실무는 반드시 두어야 되겠죠. 둘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4번과 관련돼서는 어때요? 조정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여기가 틀렸죠.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두어야 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어야 된다. 조문을 정리할 때 둘 수 있다. 방영직인지 임의직인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무조정위는 둘 수 있으면이 아니라 두어야 되며 그래서 4번은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5번의 실무조정회의는 분과별 전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여기는 잘 돼 있네. 분과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니죠.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거는 임의직이니까 어때요? 지정하는 게 아니라 호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선거를 투표를 하겠죠. 그 안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X가 되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우리가 허선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법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관련돼서 세 문제가 출제됐네요. 엄부조만 제도하고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 출제됐고요. 그러면 중소기업법 정책, 중소기업 정책 심의회가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중소기업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돼서 문제 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추억이 아름다운 문제네요. 우리가 4주 전에 질문이 들어온 게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걸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올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가 요 문제네요. 자, 4번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네요. 옳지 않는 것. 자, 1번의 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성능 인정을 신청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번에 성능 인정의 유효기간은 성능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러면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 인강수강생께서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틀린 것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능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능 인정 제품이나 포장, 용기 및 홍보 등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동그라미 4번에 성능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인정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정을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여기에서 거짓 그러면 여기에서 당필연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짓 취소해야 된다.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시행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단에 대해서 우리 요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성능 인정과 관련돼서 아주 좋아요. 우리 인강수강생은 열심히, 우리가 사실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착실히 강의를 들었다라는 게 그분은 합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모르죠. 중소기업 관계법령과 관련돼서 그 정도면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문제 5번 보도록 하죠.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령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딱 X를 취하고 우리 긍정형 부정형이 나오는데 긍정형보다는 옳지 않는 것, 부정형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겁니다. 약간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자에게 해당한다. 오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 협력, 지원 제도에 참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 협력, 지원 제도 참여를 금지해야 된다. 오케이.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 구매 대행업자와 중소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의 경쟁이 있는 경우 대규모 자재 구매 대행업체와 우선 계약을 한다. 우리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죠. 그러면 벌써 느낌이 와이죠. 그러면 요 대규모가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대규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소규모 자재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다 보면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법령과 관련돼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것 이겁니다. 왜? 왜 중소기업 기본법이 나오고 소상공인이 나올까요? 사회는 점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더라도 이 약자의 의미를 우리가 숙지해 나간다면 이 4번이 그러면 X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규모 그러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를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X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이 문제도 충분히 감각이 있었다면 5번 문제와 관련돼서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벤처기업 특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우리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으로서 대표적으로 15조 13, 퓨즈 15조 13 제3항과 관련돼서 제2항과 관련돼서 이게 만들어 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문제 봅시다. 자, 1번 질문이에요. 1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옳지 않는 것. 자,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옳지 않는 것. 벤처기업 육성 계획에는 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 3번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 의무를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럼 시스템 구축과 관련돼서는 짱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번과 관련돼서 지문 4번과 관련돼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근무하기 위해서 휴직할 수 있다. 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면할 수 있는 조세에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뭘 포함시킬 건데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러면 법인세는 포함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에서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벤처기업은 법인이니까 법인세 빠지면 뭘 도와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 면에서는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7번이 아까 뭐예요? 우리 15조 13의 사제 2항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옳지 않는 것 그렇으면 제가 문제 풀 때도 X 이렇게 치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습관을 들이자고요. 1번 지문 보죠.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오케이.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는 법인이어야 된다. 당연히 법인이어야 되겠죠. 자, 지원센터의 업무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금이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연계 지원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X가 되겠죠. 여기 바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15조 13 제2항의 내용으로서 뭐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X 그러면 이거 맞춰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두셔야 돼요.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봅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 운영이 되는 지원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오케이. 5번 질문과 관련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특히 3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15조 13 제2항에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기 또 자, 간혹가다 뭐 누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답은 잘 풀어줬는데 답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옳지 않는 거 그렇으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3번 이렇게 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문제 8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와 관련돼서는 뭐 우리 누누이 말씀했죠. 출제될 거라고. 자,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이미 전문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옳지 않는 것은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는 전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대학이 전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하여야 하지만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그러하지 않아다. 제가 눈이 이야기했죠. 변경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인강만 충분히 들었다라면 이건 뭐예요? 2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8번의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3번 질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는 전문회사에 지원할 수 있고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강의할 때 100분의 10 암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죠. 5번의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네요.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벤처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9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의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박스형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박스형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자격증 시험에 30% 이상을 출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25문제니까 30%니까 3이 의우. 그래서 6문제에서 7문제는 박스 문제에 접근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박스형 문제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이 지문을 봐요. 지문을 보면 우리가 이 지문을 박스형 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고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벌써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중지라고 그랬죠.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 되면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의 느낌이 온다고 지문을 보면 자, 10분의 20, 100분의 20 그럼 별로 어색해.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60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00분의 30이냐, 100분의 50이냐, 요거죠. 그러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자는 수도권 지역의 소기업의 100분의 뭐뭐 이상 유치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부전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럼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중간이라는 거야, 중간.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요 관건에 몇 번이 들어가 있죠? 예, 100분의 50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직신이 왔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특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문의 근거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명문장수기업에 적용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적용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는 생각을 해봐요. 금융업, 부동산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딱 들어오는 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명문장수기업과 관련돼서 우리 법 62조 자, 62조의 몇 항이냐? 바로 사항과 관련돼서 제1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뭐라고 써놨느냐? 명문장수 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할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 62조 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문장수 기업과 관련돼서 명문장수 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법 62조 4 제1항의 근거를 두고 여기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11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전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委託하는 업무를 모두 거는 것은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박스 문제로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죠. 그러면 기업과 관련돼서 명문장수 기업의 확인, 이거는 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는 거네. 확인은 짱이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다 X가 되겠네요. X가 되고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기억이 들어간 거 X니까 그러면 자, 그럼 기억이 없는 거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영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4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委託하는 업무를 모두 거라면 자, 내용과 관련돼서 협동화 실천 계획의 성인 및 변경 성인 우리가 포함되고요.委託할 수 있고요. 자, 협동화 실천 계획의 성인 지원 및 지원 자금의 원리 및 해수 국내 협동화 실시 계획의 성인 및 변경 성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는다면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키워드 전법이라는 게 있어. 키워드 전법이라는 게. 그럼 키워드 전법이라는 게 여기
협동화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니은과 관련돼서 이렇게 정답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명문정서 기업의 학위는 이거는 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 줘야 된다고. 그럼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상 제재 부과금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네. 제재 부과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법 31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31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이 증거에 대해서는 매번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면 그러면 연구개발계획의 2조 부과해야죠. 2조항 연구개발을 2조한 경우 그 다음에 7년간 사용 제출을 제재 부과금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구개발 결과를 2조한 경우 요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7년간의 사용 맹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한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고요. 그러면 출연료 연구개발 연구 용도 외에 횡령했다는 소리죠. A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거는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우리 중소기업 촉진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를 근거로 해서 5배 이상의 범위 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상 관련돼서 제재 부과금이 우리가 나왔네요. 이거는 법 31조를 근거로 해서 1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이거와 관련돼서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상 이거는 촉진법 제21조 2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이를 근거로 그러면 13번 우리가 보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요거는 포함되겠죠. 아무래도 자,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네. 기억이 안 들어간 걸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이 일단 삭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에 대한 벤처기업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결론 니은이 들어가면 X가 되겠네. 그럼 니은이 들어가니까 전부 뭐에 X가 된다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 2 한번 읽어드리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중소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1조 1을 근거로 한다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기억이 포함되는 거. 기억만 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쉬웠던 문장이죠. 우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이거는 제2조와 관련된 거죠. 제가 항상 부탁했어요. 자, 우리 좀 외워달라고. 뭐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영어가 나와서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하신 거거든. 자, 그러면 박스 문제니까 그러면
자, 1번에 사업화, 그 다음에 2번에 기술 핵심, 3번에 경영 핵심, 4번에 기술 핵심 성과물, 그 다음에 5번에 중소기업 기술 거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봅시다.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그러면 여기가 향상시키는 것은 그럼 뭘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술 핵심이냐, 사업 핵심이냐, 사업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기술 핵심 촉진법상 정의 규정으로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사업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업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기술 핵심 촉진법 제2조 규정으로서 제주의 용어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되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돼서 14번은 오해도 쉽게 접근하면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경영 핵심과는 딱 읽어본 상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 기술 핵심 성과물, 중소기업 기술 거래. 그럼 요 두 개에서 뭐예요? 특히 기술 핵심으로 많이 찍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의외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기술 핵심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한다면 요거는 뭐가 된다? 사업화라는 거. 요게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15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법 시행령, 요거는 시행령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시행령 몇 조와 관련돼서 4조와 관련돼서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전문 개인 투자자의 등록 장애를 갖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한번 봐봐요. 변호사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 경상 계열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공립 연구기관에 4년 이상 정상 경력이 있는 사람. 느닷없이 공인중개사가 왜 느닷없이 나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공인중개사가 벤처기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참 뭡니까? 자, 만약에 문제들을 자체를 이해해서 이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문제의 어떤 문제의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는 당락이 결정되는데 뭐예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단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고요. 그럼 1번과 관련돼서 한번 읽어봐 드리죠.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이번에 경상계열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공립 연구기관에 4년 이상 정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번의 특허와 관련돼서 변리사법에 따라서 등록한 변리사. 5번 지문과 관련돼서 벤처기업 창업자로 상업자로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매출 1천억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15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 시행령 4조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시행령에서 나왔지만 상당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15번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봤고 16번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도 의외로 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개인투자조합법 업무 집행 조항이 될 수 없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겠어요? 그러죠. 요거는 뭐 틀렸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미성년자, 미성년자. 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16번과 관련돼서 우리는 요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요거는 좀
요 12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2023년 6월 20일에 통과된 법률로서 시행된 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추가가 된 거고, 최근에 개정됐지만 요 문제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16번의 1번이라는 걸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법 12조 1항 1호에는 사항 1호에는 무슨 논자가 있느냐? 제한 능력자가 있어.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업무 집행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반대 해석을 해놨죠. 금령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지났으니까 뭐예요? 집행조항이 될 수 있다. 자,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 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4번과 관련돼서 보죠. 자,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원의 업무집행조합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능력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집행법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권고 이상의 행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한이 지난 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1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12조 사항 1호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요거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자, 경영 지도자를 준비한다라면 감각적으로 16번과 관련돼서 충분히 1번이다라고 알 수 있었던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가 뭐에 충분히 하가 한 7개, 8개는 충분히 감각적으로 우리가 찍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16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이네. 자, 17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이겠죠. 그러면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연합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법 뭐예요? 24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 연합회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은 연합회의 사업에 속한다. 오케이.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산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되겠죠. 자, 3번의 회원의 100분의 80이 소상공인 조합원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국합성이라고 그래서 주로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돼서는 90이 많다고 그래서 90이. 자, 느낌이 이상하죠. 100분의 80. 100분의 80이라는 것은 좀 특이하죠.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느낌이 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 17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틀린 거 틀렸고요. 100분의 90이고. 그러면 4번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연합회의 사무에 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오케이. 자, 5번 질문에 연합회의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우리가 법 24조를 근거로 해서 요 17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회원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이라는 것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1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8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18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68조 제8항과 관련돼서 자,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8조 제68조 제8항과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늘 이야기했던 게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늘 확인해달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죠. 1번 공단은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주된 사무소,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주는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오케이.
이번에 공단에 관해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거에서는 여기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요거 사단법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거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68조 제8항과 관련돼서 8항에 요거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3번 전통시장의 상인 자조 조직 육성은 공단의 사업에 속한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소상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5번은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정관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마을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1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사단법인이 아니라 무슨 법인? 재단법인이라는 거. 그걸 확인해 두시고요. 자, 문제 19번과 관련돼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시장 지원 기금에 대한 지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거는 자 20조를 근거로 하고 있네. 20조로. 자 그러면 지원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으니까 자 1번의 복권 및 복권 기금에 따라서 배분된 복권 수익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번과 관련돼서 다른 기금으로 전입금 및 차입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해수자금관리,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흥기금이니까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법 20조를 근거로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재원의 조성과 관련된 외 표제어로 딱 되어 있어요. 20조는 재원의 조성과 관련돼서 복권 및 복권 기금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그 다음에 다른 기금으로서 전입금, 차입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융자금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문제, 박스 문제가 되겠네. 자, 20번 문제와 관련돼서는 중소기업 사업 촉진에 나온 게 나와 있네요. 그럼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공동사업 전환 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 또 해당한 것을 고른 사람 실수한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러면 중소기업법,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항에 나와 있어요. 제1항에 나와 있어요. 1항에 근거로 해서 우리 사업 전환, 공동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1번에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거짓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거 삭제가 되고요. 삭제가 되고 자, 그러면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의 승인 없이 공동사업 전환 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짱한테 거부를 한 거겠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럼 니은이 들어간 거 뭐예요? X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 삭제하니까 리얼만 하나 남네요. 자, 박스 문제의 요령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기억도 읽고 니은도 읽고 디귿도 읽고 리얼을 읽었다면 이거는 잘못된 박스 문제의 풀이 습관을 잘못 들인 거라고. 그러면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해서 우리가 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보죠. 답은 구했으니까. 저는 답을 항상 문제는 2번을 풀어보라고 그랬어. 한 번은 뭐예요? 자,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작성해 놓고 박스 문제와 관련돼서 자, 한 번은 뭐라고 풀어라고 그랬어요? 정석으로 우리가 풀어봐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20번과 관련돼서 자,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동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 취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거시상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공동사업 전환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 없이 공동사업 전환 계획을 변경한 거 취소할 수 있다. 이것과 관련돼서 후업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승인 기업의 간이 합병에 관한 이사의 결의에 관한 반대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이거는 법 31조 제1항에 근거한다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2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과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죠. 21번. 자, 중소기업 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주식회사인 사업전환 계획 승인 기업의 주식 교환 시 자, 주식 교환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나왔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21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자, 법 15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15조 제3항. 자, 제15조 3항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바로 주식교환 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 초기의 승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식교환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가액 이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주식교환을 할 날, 그러면 자기 주식의 취득 방법, 가격 및 시기, 사업 전환의 내용, 교환할 주식의 가격, 정액 및 평가, 종류 및 수령.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느낌은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기타라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전환이니까 사업전환의 내용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이렇게 1번으로 찍을 수 있도록 감각을 우리가 익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 15조 제4항을 근거로 해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결론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요거는 상식적으로 해도 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거는 22번과 관련돼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돼서 자, 주점 뭐예요? 주점업. 노래와 관련돼서 우리 술과 관련돼서 사행성이 있는 것은 도와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요거는 자, 근거는 뭐예요? 자, 법 3조를 근거로 해서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업종을 모두 고르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한 것. 그럼 생각을 해봐요. 기타 주점업, 주점업 기억 들면 안 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기억. 자, 기억이 그러면 안 들어갔다. 다 지워야지 뭐. 자, 무도장 운영업. 저거 도와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은이 안 들어간 거. 니은은 다 들어가니까 괜찮네. 자, 이것이 안 들어간 거 보자고. 일반 용지장업 도와주면 안 되겠죠. 인력 지원을. 그러면 자동차 임대업. 요거는 뭐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안 돼. 1구는 자동차 임대업은 인력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자, 적용되지 아니한 걸 물어봤으니까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일반 영주정업, 이거는 적용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업종을 해당된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고요. 3번에 대해서 3번의 자동차 임대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22번은 법 3조를 근거로 해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요거는 자, 근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법 12조 제1항에 나와 있어. 제1항을 근거로 만든 문제예요.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청년 교육과 관련돼서 청소년 이거는 뭐 우리가 모의고사도 많이 만들어졌던 문제고, 그래서 자, 일단 박스 문제니까 일단 한번 보죠. 뭐 29세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34세 요거에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이제 성과보상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금 넣어보고, 고용자금, 우리 고용장려금 넣어보죠. 그러면 어디가 말이 되는지. 자, 옳은 것은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고용노동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그럼 고용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자. 그럼 고용자가 들어가니까 고용장려금.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구 교수님 왜 이렇게 찍기를 잘하십니까? 역시 저도 사법고시를 13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강의실에 안에서 찍는 연습만 우리가 했겠죠.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봐도 공부를 안 하더라도 감각을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거 어때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객관식 문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외워달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워달라는 게 목차. 그 다음에 뭘 외워라서 영어를 외워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목차와 영어를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읽어봐서 감각으로 익히고, 거기에다 플러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관계법령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시정에 우리 어떤 교수님들이 있지만 전문가가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0개 법률을 뭐라는 거에 외운다라는 것은 저도 외울 자신은 없어요. 감각으로 우리가 찍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앉는 경영 지도사와 관련돼서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관련돼서 충분히 우리가 열심히 했다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어. 근데 다른 과목을 하다 보니까 결론 밀려서야죠. 근데 부탁해요. 어떤 부탁이에요? 쉬운 걸 미리미리 잡아두라는 거. 미리미리 정리하고 유비무한 태세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것부터 먼저 잡고 어려운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좀 해두는 못한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면 자격증 따는 사람이 공통점은 쉬운 걸 미리 잡아놓는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점차 기간이 갈수록 속된 말로 짬밥이 쌓이면 당연히 알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해보죠. 문제 23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청년실험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법 12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24번. 자, 24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약간 좀 깊이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 한번 충분히 하면 이 문제도 접근할 수 있었어요. 요거는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에서 시행령. 자, 시행령 6조를 근거로 해서 6조. 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요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소상공인 기본 법령상,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24번과 관련돼서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 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되어야 된다. 기본 계획인데 뭐 여기 봐봐요. 키워드 좀 봐. 자, 이번에 기본 계획 기간에서 사업별 사업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있기만 요거는 시행령 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기본 계획 기간 내 사업별 사업 기간을 변경했대. 요거는 경미한 경우로서 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자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3번은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오케이, 그렇죠. 자, 4번의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3년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3년 그렇죠. 여기에서 약간 떨어진 것만 우리가 몇 개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정서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정답은 2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행령 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4번은 약간 어려웠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시행령 몇 조와 관련돼서 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5번이네요. 마지막 문제네요. 이렇게 또 우리 직접 대면하는 거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게 또 25번이 끝나면 또 뭐라는 거예요? 또 기억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쉬운 거부터 빨리 처리해주고 보라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5번과 관련돼서 보죠. 자, 25번은 소상공인 기본 법령상. 이거는 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시행령과 관련돼서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조에 대한 내용을 가로넣기를 해놓은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소상공인 기본 법령상 소상공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1번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호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 그러면 여기 힌트를 줬어요. 10명 이상이라고. 답을 줬어. 업종별 상시 근로자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자,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3조 소상공인의 범위. 1항 소상공인 기본법 제1조 1항 이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OT와 관련돼서도 매번 우리 개념을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강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자, 제1호 예는 무슨 매매?
5명 이상. 그러면 10하고 5자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10자와 5자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답은 몇 번? 자,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25번과 관련돼서 어때요? 자, 우리 감 잡았어요? 예. 정서기억 관계법령은 뭘 우리가 알아? 제가 그래서 누리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봐라. 기출문제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자꾸 부탁을 해요. 출판사에다 기출문제를 우리가 해설을 완결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 우리가 뭐예요? 저도 뭐예요? 기출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계속되고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기출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해커서 기본 교재가 있어요. 기본 교재 뒤에 단원별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오늘 가셔서 요 25문제를 단원별 기출문제를 보시라고 보시면 거기 대해서 뭐예요? 23문제가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고. 최근에 이제 시행됐던 것은 우리가 2023년 6월 20일에 개정됐던 것은 한 문제는 빠져 있겠죠. 나머지 24문제와 관련돼서는 거진 흡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를 계속 좀 반복해서 풀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선생님 기출문제를 그러면 다운받아서 풀어보면 그러면 그거는 과거에는 정답인데 지금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왜? 자꾸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경영지도사 기출총평가 25문제 기출 해설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1차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합격을 드리고요. 2차 준비한 사람 마무리 잘 져서 최종 합격을 꼭 기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1차 관련돼서 뭐예요? 우리 중소기업 관계법령과 관련돼서 점수가 안 나왔다면 제가 더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더 야단을 못 쳤다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이야기했던 거 저 말만 명심해 주시고 목적과 영어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 한 5개년 계획을 열심히 푼다면 그거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거. 우리 중소기업 관계법령은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한번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번에 꼭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